자, 이번 시간에는 급수, 복습이 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자, 세 번째 여기 3번이라고 적혀 있는 것부터 수업을 할게요. 자, 얘는 유형이, 자, 이런 유형이 있습니다. 항의 부호가 교대로 변하는 급수라는 유형이 있어서 이 문제 풀이는 딱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자, 어떤 유형이냐? 자, 여기를 보면, 자, 1 빼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이렇게, 자, 마이너스 플러스가 이렇게 반복이 되는 그런 급수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 얘는 조금 지울게요. 여기 이제 3번의 문제를 보게 되면, 자, 부호가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고, 자, 1 마이너스 1 이렇게 2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반복이 되는 형태의 수열이에요. 아니, 급수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내느냐? 자, 이렇게 각 항의 플러스하고 마이너스의 부호가 이렇게 교대로 나타나는 급수의 형태는, 자, 홀수 번째 항까지, 자, 첫 번째 홀수 번째 항까지, 홀수 항까지의 합이랑, 자, 두 번째 짝수 항까지의 짝수까지의 합을 각각 구한 다음에 얘네들이 같을 때에는 수렴을 하고 얘네들이 만약에 다르게 되면 발산을 한다. 이렇게 이제 방법을 정의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자, 홀수 번째 항까지의 합을 이제 이렇게 홀수니까 홀수는 주로 2n-1로 나타내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S의 2n-1이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짝수 번째 항은 S의 2n항이라고까지 표현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의, 자, 부분합의 극한값이니까 결국 급수의 값이겠죠. 그래서 급수의 값을 각각 구한 다음에 얘네들이 같으면은 그 값에 수렴을 하고, 만약에 얘네들이 다르게 되면은 발산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우리가 급수도 결국은 리미트 Sn 값으로 구하죠. 그러니까 이제 얘는 극한값입니다. 어차피 급수도 극한값인데, 극한값은 꼭 한 개만 나와야 돼요. 한 개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의 값이 다른 경우에는 각각, 자, 얘가 만약에 알파가 나오고 얘가 만약에 베타가 나왔다 그러면은 둘이 같지가 않잖아. 그렇게 되면은 얘는 알파가 극한값이냐 베타를 극한값으로 하느냐를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발산의 경우라고 우리가 취급을 합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풀어내는 방법은 뭐냐? 자, 간단하게 이해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 문제의 예에서 보게 되면 이제 반복이죠. 2분의 1이 반복, 3분의 1이 반복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자, 홀수 번째 항까지 합입니다. 자, 첫 번째 경우, 홀수 번째 항까지, 즉, 홀수 항까지의 극한값을 구해. 자, 얘는 구하기가 좀 더 쉬워요. 자, 여기까지가 S1이죠. 첫 번째 항까지의 합.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S3이죠. 왜냐면 얘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항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합이 S 올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또 여기까지 합이 S7이겠죠. 근데 보니까 홀수 번째 항까지 합은 이렇게 다 제거가 되니까 뭐가 됐던지 간에 무조건 홀수 번째 합은 1이 됩니다. 자, 이제 문제는 짝수 번째 합이에요. 그래서 홀수 번째 항까지 합을 구해보니까 얘는 1이야. 그래서 얘는 문제가 좀 쉬워졌는데, 자, 문제는 두 번째 짝수 번째 항까지예요. 자, 짝수 항까지의 극한값을 구해보면, 자, 우리가 얘를 어떻게 구할 거냐? 짝수 번째 항까지니까, 자, 여기까지의 합이 뭐라고 그래? S2죠. 두 번째 항까지 합이고, 그럼 여기까지 합이 S4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합이 S6이겠죠? 그러니까 홀수 번째 항까지의 합하고는 다르게, 자, 제거가 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자, S2는, 자, 두 번째 항까지의 합이면 얼마가 되느냐? 1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다시. 자, 규칙을 찾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항까지의 합은 1 마이너스 2분의 1.
자, 네 번째 한까지 합을 구하게 되면, 자, 네 번째 한까지 합이면 S4죠. 자, 얘랑 얘는 제거가 될 테니까 얘는 1-3분의 1이야.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한까지 합이면, 자, 여기까지가 되게 이번 이것도 제거가 되니까 S6이 되면은 얘는 1-4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쭈루루로 이어지게 되면,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S의 2n까지죠. 짝수항까지 합은, 자, S의 2n번째 항까지 합을 구한 다음에 여기다 리미트를 취할 겁니다. 자, 그렇게 해보니까 과연 S의 2n번째 항까지 합은 어떻게 되느냐. 자, 전부 다 앞은 1-가 될 거고, 자, 여기 n에다가 2를 대입한 게 얘죠. n에다가 2를 대입한 게 첫 번째, 얘는 n에다가 2를 대입한 거, 그럼 얘는 n에다가 3을 대입한 거겠죠? 2를 대입하니까 2분의 1, 2를 대입하니까 3분의 1, 3을 대입하니까 4분의 1이야. 그럼 n을 대입하면 얘는 얼마가 되느냐? 자, n 플러스 1분의 1. 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중간 가정은 죄다 사라지고 2라고 n 플러스 1분의 1만 남겠죠. 그럼 여기 이제 리미트를 취합니다. 자, 리미트 s의 자, 2n의 값이면 자, 리미트 자, 1 마이너스 자,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어서 얘 극한값 0이죠. 그래서 짝수 번째 한까지 합도 1이 돼요. 그러면 홀수 번째 한까지 합도 1, 짝수 번째 한까지 합도 1이 되니까 얘네들이 같죠. 그러면 이 급수는 얼마에 수렴한다? 자, 급수는 자, 1에 수렴한다 라고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방법을 이렇게 정해야 돼요. 자, 얘도 마찬가지. 자, 똑같습니다. 자, 첫 번째 홀수 번째 한까지, 두 번째는 짝수 번째 한까지의 극한을 구할 겁니다. 얘는 짝수가 더 쉬우니까 짝수를 먼저 해볼게요. 자, 여기가 S2, 그 다음에 여기가 S4, 같은 논리로 여기가 S6인데 다 사라지죠. S2도 0, S4도 0, S6도 0이니까 짝수 번째 한까지의 극한값은 0으로 쉽게 나와. 자, 이제 문제는 홀수 번째 항입니다. 그래서 이 짝수 번째 항은 자, 0이 되니까 여기다가 적어 놓고 두 번째 짝수 번째 항까지의 극한값은 0이네. 자, 그럼 홀수 번째 항까지의 극한값은 자, 여기가 S1이고 자, 세 번째 항까지니까 여기가 S3, 그 다음에 여기가 S5입니다. 그 다음에 S7이겠죠. 자, 해보니까 이제 규칙을 찾아야 되니까 S1은 1이고 S3은 자, S3이면 자, 얘네들이 제거가 되죠. S3은 얼마? 2분의 1. 자, 그럼 S5는 자, 다섯 번째 한까지의 합이니까 여기까지가 되면은 이렇게 없어지니까 3분의 1.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쉬워지겠죠. 자, S의 홀수 번째 항이니까 2n-1번째 항까지의 극한값이죠. 자, 얘는 n에다가 2를 대입할 거고 얘는 2를 대입하고 얘는 얼마를 대입해서 3을 대입했죠. 그래서 이제 얘는 1, 그 다음에 2분의 1, 1이지만 이게 사실은 1분의 1이죠. 그러니까 분자는 죄다 1이고 분모는 요 값이랑 요 값이 똑같고 요 값이랑 요 값이 똑같고 요 값이랑 요 값이 똑같으니까 2n분의 1까지 합은 n분의 1이 되겠죠. 그럼 여기에 이제 리미트를 취하게 되면은 당연히 극한값은 0. 그래서 홀수 번째 항까지의 극한값도 0, 짝수 번째 항의 극한값도 0이 되니까 둘이 같죠? 그럼 얘는 0으로 수렴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내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3번 좀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신에 잘 나와요. 자, 3번 연습해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급수의 성질인데, 자,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특히 이제 요 개념이에요. 급수가 수렴을 하면, 자, 이 일반항의 극한값은 자, 0이 된다라는 요 사실이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뭘 의미하는 거냐? 자, 우리가 수원에서 수학 1에서 얘를 배웁니다. 자, SN에서 S의 n-1을 빼면은 자, AN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공식을 외워야 되느냐? 수학 1 공식에서 SN이 주어졌을 때 AN을 구하는 방법은 이거 하나입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당연한 게 SN은 자, 당연히 A1 더하기 A2 더하기 점점점 자
자, a의 n-1 더하기 an. 이게 SN이죠? 자, 요게 SN이에요.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 SN이죠. 그런데 여기서 n-1항까지 합이면 요게 n-1항이야. 자, Sn-1이 자, 요 부분이 되니까 자, 이 전체에서 요 부분을 빼면은 다 사라지고 당연히 A만 남겠죠. 그래서 얘는 당연히 성립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양변의 리미트를 취합니다. 자, 리미트를 취하면 리미트 A에는 자, 리미트가 분배가 되니까 리미트 Sn 빼기 자, 리미트 S의 n-1이 되겠죠. 양변의 리미트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급수가 수렴을 해. 자, 급수, 자, 시그마 1부터 무한대까지 an의 값이 알파로 수렴을 한다는 얘기죠. 특정한 값을 가지니까. 그러면 우리는 리미트, 자, 1부터 무한대까지 an의 값이나, 자, 리미트 sn의 값이나 똑같다고 그랬죠. 근데 sn의 극한값이 만약에 알파가 되면, 자, 리미트 s의 n-의 극한값도 알파가 됩니다. 왜? 수렴하는 수열의 극한값은 앞에 잠깐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무조건 극한값은 하나여야만 해요. 그러니까 n항까지의 극한값이 알파가 되면 n-1항까지도 리미트 뭐 s의 2n항까지도 이런 것들도 죄다 알파가 됩니다. 이게 극한의 성질이에요. 그래서 얘도 알파가 되고 얘도 알파가 되어서 둘이 빼보니까 당연히 뭐가 돼? 0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자, 급수가 수렴을 하면 급수가 한국말로 써보면 급수가 수렴하면 자, 일반항의 리미트 값은 무조건 0이 됩니다. 이게 항상 참이에요. 그래서 얘를 수학적인 식으로 써보면 급수가 수렴한다는 얘기는 시그마 1부터 무한대까지 an의 값이 알파를 가지면 이게 일반항이죠. 자, 리미트 an의 값은 0이 된다. 이게 똑같은 표현이야, 두 개가. 얘는 그냥 우리 말로 한 거고 얘는 수학적인 식으로 쓴 겁니다. 이 두 개가 똑같은 말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왔죠. 급수가 수렴을 하면 자, 일반항이, 왜냐하면 시그마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일반항입니다. 얘가 시그마 다음에는 무조건 일반항이 들어가는데 무조건 an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이 문제에 따라 다 주어집니다. 다르게. 그래서 이 일반항의 극한값은 무조건 0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자, 고등학교 1학년 때 P면 Q이다 라고 하는 명제가 참이면 대우명제 있죠. 대우명제는 나 Q이면 나 P다가 대우죠. 그래서 명제하고 대우의 참 거짓은 같기 때문에 자, 얘도 항상 참이 돼요. 대우명제도. 그래서 여기 보면 얘의 대우는 당연히 일반항의 극한값이 0이 아니죠. 그러면 급수는 발산을 합니다. 얘도 참이에요. 그래서 얘는 뭐 수능이나 내신이나 다 잘 나와 1번은. 근데 2번은 주로 내신 스타일의 문제가 나와서 얘는 언제 써먹느냐, 얘는 발산하는 급수를 가려내는 데 씁니다. 즉, 자, 어떤 유형의 문제가 있냐면, 어떤 유형의 문제가 있느냐, 여기는 없네. 이게 이제 그 수렴하는 급수를 뭐 고르시오, 개수를 구하시오, 요런 스타일의 문제가 있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시그마 1부터 무한대까지 자, n 플러스 1분의 n, 자, 요거를 해볼게요. 자, 요거에 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얘는 과연 수렴을 할 거냐 발산을 할 거냐 이렇게 우리 판단을 해야 되는데, 급수죠. 앞에서 배웠잖아. 급수는 첫 번째, 자, 부분합 SN을 구한 다음, 자, 얘를 일반항으로 해서 n항까지 합을 구한 다음에, 자, 두 번째 리미트 SN의 값을 구해서 얘가 알파가 나오면 수렴이고 아니면 발산이다라고 앞에서 배웠죠. 근데 얘는 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할 필요가 없느냐? 자, 이게 일반항이죠. 그럼 여기에 리미트 취한 거, 리미트, 자, n 플러스 1분의 n의 극한값은 얼마예요? 1이죠. 무한대가 되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되어서 1이 되니까 문제는 얘가 0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일반항의 극한값이 0이 안 되면 얘는
수렴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발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수가 금방 발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아낼 때 이 대우의 개념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뭐 쌤B에 보면 문제풀이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자,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뭘 의미하는 거냐? 자, 역은 뭐냐면, 자, P하고 Q를 바꾼 거니까 Q이면 P다가 역이죠. 얘가 역이에요. 얘는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성립하는 게 아니에요. 즉, 뭘 의미하는 거냐? 리미트 AN의 극한값이 0이면 급수는 수렴을 하느냐? 이게 아니고 얘는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처럼 자, SN의 극한값을 구한 다음에 리미트를 취해서 얘가 값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일일이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급수의 성질인데 얘는 이제 시그마의 성질이랑 똑같아요. 시그마의 성질이랑. 그래서 자, K는 앞으로 끄집어내고, 자, 시그마는 더하기하고 빼기만 분배가 가능하죠. 곱하기는 분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다항식의 연산처럼 풀면 돼. 다항식의 연산처럼. 그래서 여기 급수하고 개념 나오죠? 급수하고 수열의 극한 사이의 관계 정말 중요합니다. 자, 급수가 수렴을 하면 일반항의 극한값은 0이 된다. 그 다음에 얘 대우까지도 알아놔야 되고, 그 다음에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수렴하는 건 아니고. 자,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가 정말 요대로 나옵니다. 자, 급수가 수렴을 하죠. 그러면 요 놈이 시그마 다마에 나와 있는 요 놈이 일반항이에요. 그래서 요 일반항의 극한값은 얼마가 돼? 0이 되니까,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리미트 a의 n 마이너스 얼마분의, 자, 2n 플러스 1분의 n의 극한값은 0이 됩니다. 그래서 분배를 해보면, 자, 리미트 an이 될 거고 빼기, 자, 요렇게 분배하면 극한값은 2분의 1이죠. 2분의 1이 0이 되니까 리미트 a는 얼마가 된다? 2분의 1 된다. 요게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예요. 그대로 나옵니다. 거의. 자, 거의 그대로 나와서, 자, 똑같은 문제 연습해보면 되고, 얘도 똑같죠? 요 놈이 일반항이에요. 요 두 개가 각각. 그래서 얘 하나만 해보면, 뭐, 리미트, 얼마? a의 n-3의 극한값은 0이 돼. 는 게 아니구나. 쏘리. 이건 극한이네, 극한. 얘는 극한이고, 요 놈 있죠? 여기서 리미트 얼마? bn-1의 극한값이 0이 됩니다. 왜? 얘가 수렴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급수가 수렴하죠? 그러면 요 일반항의 극한값은 무조건 0이 된다 해서, 그리고 요 조건하고 요 조건이 주어져서 얘를 구해라. 이런 문제가 되는 거. 마찬가지죠? 수렴을 하니까 요게 일반항이야. 요게 일반항.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게 리미트를 취한 값이 0이 돼야 된다. 이 사실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급수가 수렴을 하죠. 그러면 이제 요 놈을 그냥 우리 AN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뭘 의미하는 거냐? 그냥 라지 A가 2분의 1이고,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어차피 이렇게 분배가 다 가능하니까, 그러면 3 라지 A 빼기, 자, 4분의 라지 B가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다항식 연산처럼 풀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B는 시그마 1부터 무한대까지 Bn을 그냥 라지 B로 이렇게 생각해서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라지 B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놈하고, 자, 요 놈을 연립해서 풀어내서 라지 B의 값은 얼마가 되느냐. 얘를 물어보는 값이니까 그냥 다항식의 연산처럼 쉽게 풀어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치환할 필요 없이. 치환 안 해도 돼요. 다 똑같은 문제야. 결국 요 놈을 라지 A라고 하고 요 놈을 라지 B라고 하게 되면 얘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3A 빼기 2B는 얼마? 20. 그 다음에 B가 얼마일 때? 2일 때 A의 값이 얼마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랑 똑같이 돼. 그러니까 얘는 되게 쉬워요. 얘는 아직 할 필요 없고. 그래서 이제 등비급수 들어가기 전에 일반적인 급수, 특히 이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리고 뭐 이건 다항식의 연산처럼 풀어내는 거니까 급수의 성질은 얘는 좀 쉬운데 이 자, 수열의 극한, 즉 극한과 급수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얘를 깔끔하게 정리를 해놔야 됩니다. 등비급수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여기까지가 좀 정리가 되면은 바로 등비급수를 좀 할게요. 등비급수를 하고 여기 있는 문제보다는 여기 있는 연수 문제보다는 쌤 B에 있는 문제를 푸는 게 직접적으로 푸는 게 더 효과적일 테니까 쌤 B 문제를 좀 풀어보는 쪽으로 할게. 그리고 정리가 되면 이제 정말 중요한 등비급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